미래를 보는 창, JTB. 안녕하세요. JTB J입니다. 오늘은 Bad is bad, Good is bad라는 주제로 이와 관련된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침체가 선반영 됐다라고 하는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죠. 특히 이렇게 얘기하는 전문가들 대부분 포지션이 증권맨입니다. 과연 경기 침체가 선반영 됐을까? 그런데 시장이 왜 이렇게 움직이는지, 역사적으로 경기 침체가 실제로 경기 침체 들어가기 전에 선반영이 돼서 시장 바닥을 만들고 미리 움직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경기 침체가 선반영 될 수가 없어요, 이론적으로. 왜냐? 침체의 강도를 예상할 수 없죠. 아직 시작되지도 않은 경기 침체를 미리 선반영했다. 근데 그 강도를 알 수도 없고 확인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그걸 어떻게 선반영할 수 있는지 이거 이론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침체 구간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알 수 없죠, 이것도. 그래서 이 구간에서 진행되는 어떤 상황들, 그리고 이 기간에 나오는 실적들을 확인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지수에 급격히 반영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에 들어가면 그게 만약에 경착륙으로 진행될 경우에 예상치 못한 폭락장이 자주 연출되는 것입니다. 왜냐? 미리 선반영할 수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구간이 통상적으로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서 하락 C파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어쨌든 경기 침체 자체를 예상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신이 아닌 이상 미리 예상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 경기 침체 모습에 따라서 완만하고 길게 늘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급격한 하락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예상 불가능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는 올해 4분기 그리고 내년 1분기 기업 예상 실적이 좀 예상이 안 됩니다. 특히 지금 월가에서 나오는 추정치들도 보면은 대부분 그 의견들이 어떤 통일될 의견이 아니고요. 산발적으로 막 벌어져 있어요. 그만큼 지금 예상이 잘 안 된다는 뜻이죠. 그리고 내년 상반기 어쨌든 글로벌리 금리가 최대로 높아진 구간으로 들어갈 건데 이때 소비가 어떻게 될지 이것도 예상이 잘 안 됩니다. 기업들의 회사채 차환 발행 성공 여부 이것도 확인을 해야겠죠. 그리고 유상증자 규모, 상장 폐지 규모 이런 것들도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시장에 추가적인 충격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이죠. 그리고 특히 PF, 디폴트 처리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이와 관련된 자금 경색 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것도 예상이 불가능합니다. 참고로 해외 대부분 PF 대출 같은 경우에는 에쿼티형으로 자기 자본이 10에서 20% 정도 들어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액 손실로 처리되는 사고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질 위험도 지금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터지게 된다, 그러면 채권 시장 전체에 충격을 줄 수 있는 트리거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상하지 못하는 내용들이 이렇게 이미 깔려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선반영을 했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소중한 자산은 여러분들 스스로 지키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바닥은 통상적으로 경기 침체 기간 중에 가장 안 좋은 구간에서 형성이 됩니다. 경기 침체의 선반영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다만 경기 침체 실제로 이제 들어갔다. 그러면 실제 들어갔을 때 가장 안 좋은 구간에서 이제 더 이상 나빠질 것은 없다. 이런 이제 판단이 시장 전반에 깔리게 되면 그 이후 침체가 이어지더라도 이런 것들을 모두 선반영해서 그때서야 시장 바닥을 다지면서 우상향을 이제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경기 침체 선반영이라고 얘기를 하려면 이 구간을 얘기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침체가 어떤 침체인지 확인하지도 않고 선반영했다라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고요. 실제로 침체로 들어갔을 때 더 이상 나빠질 것이 없다라고 판단하는 어떤 스마트머니의 움직임들이 실제로 나와야만 거기가 이제 시장 바닥이 되는 거고, 이후에 이어지는 어떤 침체 영역은 이제 선반영이 돼서 증시는 이후에 침체가 이어지더라도 우상향을 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정말로 침체를 선반영했다는 얘기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선반영하는 거지, 이미 경기 침체 확인하지 않고 선반영했다. 이거는 이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참 영장에서 대놓고 말씀을 드리긴 뭐하지만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이건 확인을 어느 정도 좀 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시장으로 어떤 형식으로 나타나는지 좀 볼게요. 일단 밑에 거는 기준금리입니다. 기준금리고, 그리고 이제 MBR에서 판단하는 회색 음영의 이제 경기 침체죠. 이런 영역들이. 그래서 그거를 우리나라 코스피 월봉 기준으로 해서 똑같이 기간을 맞췄고요. 그 다음에 이 회색 음영도 똑같이 맞췄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빨간 선 앞에 거부터 보면은 1990년, 여기도 1990년, 그리고 2000년, 2000년, 그리고 2010년, 2010년, 그리고 2020년, 2020년 다 똑같이 맞췄어요. 그래서 오차는 없을 겁니다. 이때 일단 1990년 걸프전 때죠. 그리고 여기는 닷컴 버블, 여기는 이제 경착륙을 만들었던 2008년 금융위기입니다. 이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 침체로 들어갔을 때 금리 인하도 나오죠. 금리 인하도 나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침체로 들어갔을 때 금리 인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90년대와 2000년대는 연착륙이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거든요. 연착륙. 그리고 2008년은 경착륙으로 우리가 부릅니다. 그래서 침체 강도를 보면은 여기는 굉장히 길죠. 그리고 연착륙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경착륙에 비해서 거의 절반에 대한 그런 정도, 그런 강도로 일단 침체가 왔습니다. 일단 연착륙으로 들어갔는지 경착륙으로 들어갔는지는 침체 구간에 일단 들어가서 판단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연착륙으로 가게 된다, 통상적으로 연착륙으로 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시장이 완만하게 늘어집니다. 이렇게. 저점은 보통 지키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소폭 저점 갱신은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일단 1990년대는 저점 이탈이 이렇게 나왔었죠. 근데 이 구간 전체를 그냥 횡보로 보게 된다고 한다면 시장이 거의 2년 가까이 횡보를 했어요. 오르락 내리락. 그리고 닷컴 버블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소폭 저점을 낮추는 하락이 나오긴 했지만 이거는 이제 9.11 테러, 예상치 못한 어떤 지정학적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저점 이탈이 나온 거고 사실상 이렇게 횡보를 한 거예요. 거의 1년 정도 횡보를 한 거죠. 그리고 이때는 들어갔을 때 이제 경착륙으로 이어졌죠. 이제 사건 사고가 거기 이후에 터지면서 경착륙으로 가게 되면서 이제 추가적인 충격을 받게 됩니다. 주가가 이제 급락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 이제 횡보 구간은 없고 좀 빠르게 올라오는 그런 형태를 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이제 우측에서 어느 순간 이제 나중에 MBR이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침체 구간입니다라고 표기를 해줄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약간 좀 이례적으로 인플레이션 이슈가 있어요. 이때는 인플레이션 이슈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인플레이션 이슈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미 지금 연준에서는 금리 인하를 해야 돼요. 지금 뭐 PMI 지수 쪽 보면은 ISM은 이제 50 밑으로 떨어졌죠. 50 밑으로 떨어졌고, 그리고 소비 둔화,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실적 둔화가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고용 같은 것도 이제 좀 안 좋아지는 형태로 가고 있긴 합니다. 물론 고용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저임금 쪽에서는 아직도 일손 부족이 많기 때문에 통합 지표로 보게 되면 아직 고용 경쟁이 뜨거운 상태이고 완전 고용 상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어쨌든 일단 제조업 사이클로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연준에서는 금리 인하를 하기 시작해야 되는 그런 구간에 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할 수 없는 좀 이례적인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인플레이션 이슈만 없다라고 한다면 이미 회색 음영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초입에 들어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이게 연착륙이냐 경착륙이냐 이거를 확인하는 과정이 남아있죠. 만약에 연착륙이라고 한다면 이 저점을 뭐 소폭 깨는 정도의 흐름은 나올 수 있긴 하겠지만 막 급격하게 하락하는 경우는 거의 나타나기 힘들 겁니다. 근데 경착륙으로 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급격한 하락이 한 방 더 남아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경착륙으로 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인플레이션 이슈와 상관없이 페드는 지금 이게 기준금리인데 갑자기 이렇게 금리 인하로 선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만약에 경착륙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금리의 어떤 고원지대를 만들고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이 확실히 잡혔다라는 지표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때 금리 인하를 하겠죠. 이제 이런 방식으로 가게 되면은 그러니까 금리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연착륙 시나리오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이렇게 금리 인상을 하다가 급격하게 다시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연출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경착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 인플레이션 이슈보다도 금융 안정에 어떤 빨간불이 켜졌기 때문에 연준이 피벗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시나리오를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결과론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이런 모든 과정들을 확인하는 그런 작업이 한 번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경기 침체 선반영은 맞지 않는 이야기이다. 이미 미국 시장에서도 저번 주 후반부터 슬슬 경기 침체에 포커싱이 맞춰지면서 시장이 움직이고 있어요. 제가 몇 주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죠. 연말로 가면 갈수록 시장은 인플레이션이나 뭐 금리 이런 문제보다도 경기 침체 포커스를 맞출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12월 FOMC 기점으로 해서 아마 더 그럴 겁니다. 이제 12월 FOMC를 기점으로 해서 시장은 이제 완전히 여기에 포커싱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나쁜 지표가 나오면 인플레 완화다 해서 호재로 봤었잖아요. 이제 그게 안 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 나오는 뉴스들을 보면은 특히 자동차 시장에서 예약 취소가 지금 쏟아지고 있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신규 차를 다시 이제 예약을 하고 받기 위해서는 1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는 그런 차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 예약 취소가 쏟아지면서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차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만큼 상황이 안 좋아진 거예요. 뭐 테슬라도 할인을 하고 그리고 좀처럼 할인을 하지 않는 벤츠 쪽에서도 할인을 하고 있고 뭐 국내 차도 다 할인에 다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재고가 쌓이고 있다 보니까 할인을 해서라도 재고 밀어내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소비 시장에서 좀 급격한 변화가 좀 감지되고 있다. 그리고 보면은 이제 금리 때문이에요.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살인적으로 높은 금리에서는 어떤 이자를 부담을 해서 그것을 이제 소비로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을 가진 소비층이 상당히 얇아지죠. 지금 여기 기사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 말만 해도 36개월 기준 2%에서 3% 정도 신차 할부 금리가 적용됐었는데 지금은 연 7%에서 8% 정도 이렇게까지 올라오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니까 뭐 현금을 주고 차를 사지 않는 이상 굉장히 부담될 수밖에 없죠. 지금 보면은 뭐 차량 가격 5천만 원 기준으로 봤을 때 3년간 실제 내는 이자 비용도 한 달에 180만 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만 있어요? 아니죠. 이것 말고도 주택담보도 있잖아요. 그러면 주택담보 이자랑 뭐 신차 이자랑 합치면 뭐 한 400만 원, 500만 원 내는 가구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거 부담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예약 취소해야죠, 당연히. 지금 이게 좀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거는 이제 시작이고요. 소비자 입장에서 금리 최상단은 내년 1분기입니다. 아마 부담이 더 커질 거예요. 그러면 지갑을 더 닫겠죠. 그래서 전자제품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PC라든지 이렇게 좀 덩어리가 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재고가 계속 쌓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소비가 잘 안 될 거예요. 정말로 필수 소비재 위주로만 소비를 하지 이런 것들은 이제 소비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지고 이거는 이제 실적으로 이어지겠죠. 지금 다들 4분기 실적부터 걱정을 하고 있잖아요.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게 어느 정도 찍힐지 이게 1월 말 정도부터 내년 1월 말 정도부터 실적 발표가 되긴 할 텐데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서 과연 가이던스를 충족한 수준의 실적 하락이었는지 아니면 가이던스를 훼손시키는 정도의 충격적인 실적 하락이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이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 이래요. 제조업 경기 기준으로 봤을 때는 글로벌리 침체 시작 국면으로 이미 진입했다. 근데 문제는 고용이죠, 고용. 이제 미국 기준입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현상이에요. 원래 이렇게 되면은 고용도 같이 꺾여서 실업률 피기 시작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물론 지표 자체가 후행적인 거긴 하지만, 그래서 시장은 어쨌든 경기 침체로 포커스를 이동시키는 과정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나쁜 뉴스는 나쁘게 반응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배드 이즈 배드죠.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이 금리 정책 때문에 고용과 서비스업과 관련된 좋은 뉴스 역시 나쁘게 작용할 겁니다. 결과적으로 시장 입장에서는 좋은 게 없어요. 배드 이즈 배드, 굿 이즈 배드. 나쁜 것도 나쁜 거고 좋은 것도 나쁜 거고 굉장히 어려운 시장. 여기에 진입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의 이런 상황들을 나이브하게 보시면 안 돼요. 증권맨들이 얘기하는 뭐 경기 침체 선반영, 뭐 선반영만 붙이면 괜히 스마트해진 것처럼 보이고 굉장히 그렇죠? 전혀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경기 침체를 선반영한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실제로 침체에 들어가고 나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제 그런 과정이 남아 있으니까 만약에 운 좋게도 연착륙으로 간다. 아무 일 없이 그냥 연착륙 가게 되면은 뭐 다행인 거고요. 근데 경착륙으로 가게 되면은 한 번 더 두드려 맞아야죠. 근데 이거를 누가 책임질 거예요? 선반영 됐다라는 증권맨들이 책임질 것 같으세요?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그냥 장기 투자하라고 하면 그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자산을 지켜주진 않아요. 그러니까 좀 더 신중히 움직이는 게 맞다라고 보는 겁니다. 제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제 다음 주가 이제 12월 FOMC잖아요. 12월 FOMC인데 저는 12월 FOMC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은 점도표일 것 같아요. 지금 시장에 어떤 나오는 어떤 지표들을 보면 점도표가 굉장히 궁금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금리 인상 폭을 좀 둔화한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한다. 이거 자체로 우리가 호재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요. 어쨌든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한다 뿐이지 속도는 조절하면서 금리 상단은 더 올릴 수도 있어요. 이런 이슈들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악재입니다. 소비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12월 FOMC 때 점도표가 어떻게 찍히는지 꼭 확인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파월 기자회견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다음 주 12월 FOMC 전에 한번 프리뷰 시간을 가질 예정이니까 그때 다시 한번 자세히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